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투싼 페이스 리포트입니다. 이번 신형 투싼은 디자인에서 살짝 옵션은 많이 바뀌었는데요. 먼저 전면부를 보면은 주간주행 등이 기존 5개에서 4개로 축소가 되었고요. 엠블럼도 다크크롬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개별 발광이 강해지면서 이미지도 와일드해졌는데요. 살짝 산타크루즈 같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중앙부는 그릴 흡입구를 확대해서 고성능 룩을 연출했는데요. 근데 이건 뭔가 라디에이터에 돌방이 튈 것 같기도 합니다. 하단부 헤드램프는 반사판 타입의 LED가 기본, 할로겐은 삭제가 되었고요. 참고로 지금 보시는 프로젝션 타입은 신규 추가된 부분으로서 모던과 프리미엄에서는 익스테리어 디자인 추가 시 적용이 되고요. 인스퍼레이션에서는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범퍼에서는 무광 플라스틱을 적용시키면서 스키드 플레이트의 면적이 넓어졌는데요. 전체적인 변화폭은 은은한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측면부의 경우 달라진 부분은 휠밖에 없습니다. 디자인은 기존 스타일에 부합하는 마일드한 디자인이고요. 휠 선택지는 17, 18, 19인치 이렇게 3가지로서 현재 보시는 차량은 1.6 터보의 19인치 사양입니다. 다음으로 후면부도 리어 램프를 비롯해서 특별히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범퍼의 파라메트릭 문양을 삭제하고 방향지시등 모양을 바꾼 정도예요. 다만 투싼은 기존에도 방향지시등 위치에 대한 불만이 많았었는데요. 이번 신형은 구형보다 위치가 더 낮아졌다는 거, 이 부분은 좀 많이 아쉽습니다. 투싼의 트렁크를 열어보면 용량은 기본적으로 622리터를 가지고 있고요. 2열을 폴딩하면 최대 1530리터까지 확장이 됩니다. 특히 2열 폴딩 시에 이 엉덩이 부분이 내려가는 폴드 앤 다이브 방식이 적용이 되면서 평탄화 수준이 더 좋아졌는데요. 다만 스포티지와 비교를 해보면 폴딩 전후 모두 투싼이 조금 작습니다. 트렁크가 중요하시다면 스포티지가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짠! 이번에는 실내입니다. 먼저 계기판과 모니터가 기존 분리형에서 일체형 커브드로 바뀌었습니다. 덕분에 기존 주행 중 시선 이탈이 개선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측면에는 지문 및 인증 버튼도 있어서 시동 및 카페이도 되고요. 운영체제도 CCNC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무선 카플레이도 지원이 됩니다. 다음으로 핸들은 엠블럼이 삭제된 코나, 소나타와 동일한 디자인으로서 기어는 버튼식에서 칼럼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송풍구는 요즘 현대차 스타일의 수평형으로 바뀌면서 실내가 좀 더 넓어 보이는데요. 아래쪽 공조 패널은 기존 터치식에서 다이얼과 버튼, 혼합형으로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단 수납함에도 C타입 포트가 적용이 됐다는 점, 그리고 센터 콘솔에 무선 충전 패드가 들어갔습니다. 위치는 이렇게 써보니까 와,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컵홀더 사이즈의 증가와 마지막으로 조수석에 오픈 트레이 수납함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여기도 실사용성이 정말 좋았어요. 품목상 주요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시작 트림인 모던에서는 2열 사이드 에어백과 LED 헤드램프, 2열 이중접합 차음 유리, 12.3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 등이 추가가 됐고요. 중간 트림인 프리미엄에서는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와 12.3인치 내비게이션, 마지막으로 최고 트림인 인스퍼레이션에서는 어드밴스드 후석 승객 알림과 지능형 헤드램프, HUD 등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본 옵션이 늘어나면서 스포티지 대비 옵션 차이도 꽤 커졌는데요. 다만 그 차이를 차액으로 보강할 수가 있다는 거, 스포티지와의 옵션 비교는 위쪽 영상을 클릭해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2열을 살펴보면 조수석 시트를 최대로 밀었을 때 165cm 여성 기준으로 레그룸은 2뼘 반 정도가 나오고요. 헤드룸은 주먹 2개 정도가 나옵니다. 수치상으로 투싼은 스포티지 대비로 전장은 작지만 실내 공간에 영향을 미치는 전폭과 전고, 휠베이스는 동일한 만큼 실거주성 차이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2열 편의 옵션으로는 에어벤트와 USB 포트, 열선 시트 등이 있어요. 참고로 리클라이닝 같은 경우는 꽤 많이 젖혀지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올랐냐? 이번 신형 투싼은 1.6 터보에서 평균 166만 원, 2.0 디젤은 192만 원, 하이브리드는 평균 191만 원이 올랐습니다. 퍼센테이지로는 5에서 6% 수준이에요. 기대했던 자동 8단도 없이 좀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수치는 스포티지 대비로 보면은 평균적으로 134만 원 비싼 수준입니다.
특히 1.6 터보의 시작 트림 간의 차이는 자그마치 234만 원이라는 거. 이 부분은 스포티지에서 컨비니언스 앤 드라이브 와이즈 조합이나 12.3인치 내비 앤 크렐 사운드 조합 또는 스타일 앤 파노라마 선루프 조합을 넣음으로써 투싼을 능가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다만 투싼과 스포티지 모두 최고 트림의 선택률이 가장 높다는 점, 또한 하위 트림에서의 가성비는 스포티지가 좋긴 하지만 최고 수준으로 갈수록 투싼이 조금 더 풍족해지는 경향도 감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홍시픽 추천 조합을 짜보면 트림은 프리미엄으로 한 급 내려서 베스트 셀렉션 2 하나만 넣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인기 조합에서 500만 원 정도를 세이브하면서 소나타나 산타페 같은 윗급가의 그 돈 시에도 빠지지 않게 되는데요. 참고로 베스트 셀렉션 2는 이번 페이스 리프트부터 신설된 스마트 센스와 컴포트 패키지로서 개별 선택 대비 20만 원을 추가 할인해주는 옵션입니다. 요거를 넣게 되면 투싼에서 넣을 수 있는 에이다스를 모두 겟하실 수가 있고요. 운전석 전동 시트에 2열 열선까지 보강할 수 있기 때문에 가성비도 굿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시승을 나가기 전에 하나만 더. 유지비를 살펴보면 가장 저렴한 건 역시나 하이브리드입니다. 가장 많이 드는 1.6 터보 대비 연간 59만 원을 절약할 수 있어요. 다만 하이브리드는 1.6 터보 대비 평균 427만 원이나 비싼 만큼 이 차이를 상쇄시키는 데에는 최소 7년 이상이 걸립니다. 따라서 하이브리드는 미래에 아낄 기름값을 먼저 차값으로 내는 거니까 본인 주행이 시내 위주인지 고속 위주인지를 기준으로 잘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승을 나가볼게요. 고! 짠! 더뉴 투싼 1.6 터보를 시승 중입니다. 현재 저는 인스퍼레이션의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간 풀옵 사양을 시승 중이고요. 휠은 19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신형 투싼 인스퍼레이션 트림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HUD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는 내비게이션을 찍고 가기 때문에 내비 기반으로 들어가서 길 안내를 HUD에서도 한 번 더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픽 같은 경우는 신형 소나타에서 봐왔던 그래픽하고 동일한 게 들어갑니다. 즉, 투싼 같은 경우는 준중형이긴 하지만 중형급에 들어가는 HUD가 동일하게 들어갔다라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참고로 이번 신형 투싼은 CCNC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픽 같은 경우는 CCNC가 들어가 있는 차들하고 동일하지만 아예 윗급이 그랜저하고 비교했을 때에는 HUD의 면적이 조금 다릅니다. 컬러감 같은 경우는 동일하긴 하지만 표시해주는 것들이 그랜저급에서는 조금 더 한두 가지가 더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그리고 이번 신형 투싼에서는 MBH, 정숙도를 많이 생각을 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구형과 비교했을 때 플로어 카펫이나 언더 패널 등등의 흡차음재가 보강이 되었고 면적 또한 확대가 됐다고 합니다. 현재 제가 신형 투싼을 2박 3일 정도 시승 중인데요. 구형과 비교했을 때 플로어 쪽에서 들어오는 소음이 한 번 더 걸러준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승차감 면에서의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방금처럼 도로 요철이 큰 구간을 지나갔을 때에는 충격을 흡수해주는 게 부드럽고 편안하다라고 느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19인치 휠 사양일 경우에만 해당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19인치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미쉐린 타이어가 들어갑니다. 올 시즌 타이어. 그렇게 되면 신형 투싼에서 들어갈 수 있는 타이어 중에서 가장 얇습니다. 즉 편평비가 얇다 보니까 타이어에서 흡수해주는 소음 파이도 작아지게 되고요. 충격 감쇄 또한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형과 비교했을 때 드라마틱한 차이가 느껴지진 않는다라고 말을 드렸지만 17인치나 18인치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느끼는 것보다는 소폭 편안한 느낌이 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신형 투싼에는 1열까지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도어를 뚫고 들어오는 외부 소음 유입이나 윈드 노이즈 이런 것들이 구형에 비해서 많이 변화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특히 방금처럼 옆에 트럭이 지나갔을 때에는 디젤 엔진의 소음들이 바로 유입이 되는 편이에요. 시속 80km 기준으로 데시벨 측정을 해보면
58에서 59dB 정도가 나옵니다. 조용하다라고 느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일상용으로 탔을 때 큰 무리 없이 스트레스 없이 다닐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이 차음력을 중요시 여기신다면은 차 급을 올리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코너링입니다. 신형 투싼에서 이 선의 능력에 대해서 변한 부분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바는 없지만 직접 돌아보면서 세팅값이 바뀌었는지 느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스티어링일만 스포트로 해둔 상태입니다. 코너를 돌아가고 있는 중이고요. 이 횡운동을 했을 때 반대쪽 축에서 이 무게를 받아주는 느낌이 꽤 괜찮습니다. 기존 투싼 대비로는 크게 변경된 부분은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현재 스티어링 휠 모드를 노멀에서 컴포트로 바꿔서 그런지 핸들 무게감이 조금 좋아졌습니다. 참고로 노멀 모드일 때는 핸들 무게감도 가볍고요. 조향되는 느낌이 썩 잘 따라오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스포츠 모드로 바꾸니까 제법 날렵한 코너링 성능을 가주려고 노력해주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특히 타이어 편평비가 좁으면 좁을수록 승차감이 안 좋을 수는 있지만 선의 능력, 즉 코너링에서는 단단하고 날렵한 느낌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타고 있는 이 신형 투싼 같은 경우도 선의 능력은 그래도 급보다는 훨씬 좋게 느껴지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신형 투싼 같은 경우는 구형과 비교했을 때 공차 중량의 변화가 있습니다. 제가 타고 있는 1.6 가솔린 터보 같은 경우는 30kg가 증가가 되었고요. 2.0 디젤은 10kg, 마지막으로 1.6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25kg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무게가 증대되었다라고 발표된 바는 없지만 여러 곳에서 흡차함재가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무게 증가가 되지 않았나 예상이 됩니다. 구형에 비해서 차 자체가 무거워졌기 때문에 가속감의 변화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제가 한번 밟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방금 6000rpm에서 변속이 되었고 3단입니다. 이제 방금 시속 100km를 도달을 했고요. 시속 100km를 도달했을 때 단수를 3단밖에 안 써줍니다. 탑기어는 7단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RPM을 3000 이상으로 꾸준히 써주면서 이 1.6 가솔린 터보 엔진이 갖고 있는 180마력의 힘을 최대치로 뽑아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대 마력 같은 경우는 5500rpm에서 터집니다. 그리고 최대 토크 27토크는 1500rpm에서부터 터지는데요. 스포츠 모드로 바꾸니까 특별히 내가 엑셀링을 하지 않더라도 기본 아이들링 시에 2000 정도를 써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밟아봐도 약간의 터보렉이 초반에는 있습니다. 하지만 금방금방 속도를 쭉 내주고요. RPM이 방금도 5700 정도에서 업시프트가 되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탄력 주행도 굉장히 잘 되는 편이고요. 내가 엑셀링을 했을 때 원하는 속도에 금방금방 도달이 되는 타입이기 때문에 가속감 자체는 구형과 동일하게 시원시원하고 라이트하게 느껴집니다. 밟는 족족 바로바로 피드백이 나오는 타입이에요. 파워트레인을 공유하고 있는 스포티지하고 비교했을 때에는 스포티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쏴주는 타입이었거든요. 근데 투싼은 패밀리카 지향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뉴 투싼으로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약간 스포티지화 됐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밟더라도 금방금방 쏴주고 좀 젊은 층으로 회귀된 느낌이 있습니다. 즉 젊은 연령층에서 선호할 만한 그런 가속감으로 약간 방향성을 틀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스럽게 느껴집니다.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잘 가지고 있어요. 참고로 투싼의 판매율 같은 경우는 1.6 가솔린 터보가 44%, 2.0 디젤이 9%, 1.6 하이브리드가 4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미션 같은 경우는 1.6 가솔린 터보는 DCT 7단이 들어가고요. 2.0 디젤 같은 경우에는 자동 8단, 마지막으로 1.6 하이브리드는 자동 6단이 탑재가 됩니다. 가솔린 터보에도 자동 8단이 들어가면 너무나 좋겠지만 이 7단 DCT가 그대로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형과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이 있는지 변속감 위주로 느껴보겠습니다. 현재 시속 70km 정도로 주행 중이고요. 단수는 5단을 써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임의로 패들 시프트로 다운 시프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5단에서 4단으로 지금 4단으로 바꿔둔 상태이고요. 엑셀링을 조금 더 했다가
네, 여기서 3단으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4단에서 3단입니다. RPM이 방금 3000에서 4000 정도로 치솟기는 하지만 크게 변속 충격이 운전자에게 가져다 주지는 않는데요. 여기서 3단으로 갔다가 4단으로 다시 업시프트 해보겠습니다. 3단에서 지금 4단입니다. 4단으로 가니까 3500rpm에서 2500rpm으로 떨어지고요. 변속되는 느낌은 업시프트에서는 당연히 부드럽습니다. 근데 방금처럼 다운시프트일 때 약간의 변속 충격이 있기는 하지만 걱정될 수준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변속 충격이 DCT가 좀 심하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막상 타보면은 구형과 비교했을 때 변속되는 텀이 부드럽습니다. 다만 저는 지금 3단에서 4단, 4단에서 3단 위주로 갔지만 1단에서 2단, 2단에서 1단으로 이 저단에서는 약간의 변속 충격이 올라오기는 했었습니다. 그래도 이게 걱정할 정도로 막 왈칵왈칵 뒤집어지는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AT, 자동 변속기에 비해서 장점으로는 동력을 손실시키지 않고 바로바로 붙여주기 때문에 동력도 좋아지고요, 연비도 좋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신형 투싼에 적용되어 있는 듀얼 클러치 변속기는 건식입니다. 건식 같은 경우는 유체가 없기 때문에 클러치의 마모도도 높습니다. 그리고 열도 금방금방 달아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동이라든지 습식에 비해서 수명이 짧을 수밖에 없는데요. 급 출발, 급 조작, 급 정지, 급이 들어가는 것들을 좀 줄이게 된다면은 어느 정도 이상은 고장 없이 무리 없이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더 뉴 투싼 페이스 리프트를 시승해 보았습니다. 신형 투싼의 에어백은 총 8개이고요. 충돌 테스트는 구형 기준 우리나라 KNCAP에서 92.4점으로 1등급, 미국 IIHS 기준 굿 등급을 기록했습니다. 리콜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주요 불만 사항으로는 낮은 방향 지시 등 위치와 리어램프 디자인 호불호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 씨의 총평, 신형 투싼 어떻냐? 일단 칼럼식 기어 적용으로 인한 실거주성 확대와 디스플레이 위치 개선은 정말 좋습니다. 지능형 헤드램프도 제네시스급 옵션이고요. 최고 트림 한정이긴 하지만 HUD도 환영입니다. 하지만 역시나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스포티지와의 갭이 벌어지면서 차액을 통한 보강도 좀 더 쉬워졌는데요. 이럴 바에 차라리 자동 8단이라도 넣어뒀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